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1200조 유럽 원전 대장주 이 가격 깨지면 과감하게 베팅하세요.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해 보이는지 총 2개 기업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가격이 좀 깨져야 우리가 매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베팅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잘 반등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잠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딥시크 사건이 좀 터졌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중국의 AI 기업이 효율적인 싸고 잘 만든 AI를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부각되게 되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기보다는 좀 적당한 수준에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가치 수혜를 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도 미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업들도 주가가 살짝 조정받는 모양입니다. 뭐 폭락 이런 건 아니지만 살짝 조정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차 조금씩 조정받는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좀 잘 잡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가격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돼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쯤이면 되는지 물론 뭐 가격보단 시점이 더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종목과 함께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무료 자료집도 무료로 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8만 명이 넘어서면서 이제 9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한가릴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준비해서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은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자료집이 유리기판, 그리고 지금 현재 액침 냉각 자료집입니다. 차세대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 싹 다 모아서 한번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받아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영상 재생돼서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가 좀 반등했었죠. 왜 그랬던 것이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부터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세대 원전이 90%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워낙에 원전 수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밀고 가다 보니까 일종의 좀 견제구가 좀 있었죠. 특히나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FR, SMR 등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예산과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다른 예산안도 삭감을 했지만 특히나 이쪽이 굉장히 심했죠. 90%가 삭감되게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 보조금 때문에 슬슬 보조금까지 감안하면서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보조금까지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앞으로 원전의 업종에서 사업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참고를 하면서 기업들은 보통 뭐 1년 단위가 아니라 뭐 보통 1년 단위도 많이 하지만 보통 5년 단위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조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증액되던 보조금이 뭐 유지된 것도 아니고 사라지게 되면서 기업들에게는 그대로 부담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연구 개발 비용이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치지만
공장을 새롭게 지었던 혹은 뭐 멈춰 있었던 공장을 가동했던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원래 100개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생산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열심히 그나마 좀 살려오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했던 국내 원전 생태계가 정성화 프로젝트가 지난 비상계엄 선포 해제 역풍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원전 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참 올라가긴 했지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죠?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안 특별위원회 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총 4조 1천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들을 마음대로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방향성들이 좀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지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요 실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투자액을 복구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까딱 잘못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야 실적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중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반등 상승을 잘했지만 우리가 반등 상승한 거에 비해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원전 업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걸 분석해야 우리가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주식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격에 사면 되는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예측해 보면요. 정말 생각보다 답은 쉽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최근에 나와줬죠. 원전 수출에 올인하는 겁니다. 24조 체코 원전 수출 청신호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직접 분쟁 종지부. 최근에 원전 수출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과거의 한국이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가 바닥에서부터 만든 건 아니에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정확히 미국 정부하고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 게 과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근본 특허권을 좀 가지고 있는 근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한테 받아와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재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독자적인 설계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걸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직접재산권 분쟁이 종결되는 모습이었죠. 결국엔 문제는 해결되는 모습으로 현재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원전 수출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원전 수출에 날개를 달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원전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생존을 위한 원전 수주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잖아요. 보조금이 싹 다 사라지면서 심지어는 국내에 지어지는 원전 건설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장 지어놓고 생산된 물량들을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긴 하겠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다 팔 것이냐? 앞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해외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공장이 멈추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본전치기라도 해도 돌아가는 게 낫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공장은 일단 멈추는 게 최악이고 그나마 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존을 위한 정말 저가의
정말 저가의 원전 해외 수주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렴한 가격의 원전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적극적인 수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이슈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냐? 바로 3월 달입니다.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본계약,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되면 이제 분명히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네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잘 해결해 오면 우리는 원전 같이 지을 거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송 중에서도 같이 함께 하자라고 의지를 좀 다졌던 체코기 때문에 3월 본계약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뭐 정부가 바뀌면은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거에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원전을 국내에 짓는 것은 좀 반대할지라도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완전하게 원전 수출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돼요. 보조금은 안 줄 수 있지만 수주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과거에도 원전 수주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물론 뭐 특징이 좀 국내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도 60년 만에 원전을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꿨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흐름 자체가 좀 바뀌고 있어서 뭐 한국의 민주당 정권도 바뀐 게 그렇게 이상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이 3월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오는 기대감인데요. 그냥 본계약을 체결했다가 아니라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에 이어서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겁니다. 유럽, 중동, 북미 등 원전 시장에 지금 현재 계약을 따내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 이미 보셨다시피 한국이 그냥 독보적입니다. 이만큼 쌀 수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싼 데다가 지금 현재 공사 기한도 잘 지켜요. 전 세계에서 이런 국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뭐 비용에 대한 증가액도 뭐 크지 않거니와 심지어는 건설 계획 자체도 예정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심지어는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짓는 것이 한국이죠. 심지어는 이제 안정적으로 건설을 한다라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경쟁력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전 수주를 따내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돼요. 그럼 어디서 지금 현재 원전 수주가 터질 것 같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겠죠. 우선 3월 체코 정부하고 본계약 체결 이후에 폴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영국, 사우디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 등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들 중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국가는 어디냐? 먼저 체코를 비롯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의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 중에서도 역시나 폴란드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퐁르투프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를 현재 이미 추진 중인데요. 이미 작년부터 2024년도 하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을 2025년도에서 6년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 본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폴란드라는 나라는요,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폴란드에 굉장히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요. 특히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현대차라든가 뭐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폴란드하고 엮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폴란드는 한국에게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친화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역시나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또다시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해당 자료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또 유럽 지금 현재 중동 지역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시면 UAE라고 아랍에미리트가 나오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요. 최근에 원전 건설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내세웠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이 이미 원전 건설을 일부 끝냈고요. 추가적으로 2기의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래 하던 국가랑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미 기존에 있었던 원전들 문제없이 가동 다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동을 다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전 수주도 한국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하고 또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2가지 기대감. 유럽에 있는 폴란드가 일단은 일정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본계약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이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예상돼서 이 기업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이 시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변수가 명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UAE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돌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월 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3월 달에 저는 이제 한 번의 위기감이 있죠. 3월에 탄핵 결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때 아마 시장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탄핵이 안 되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3월 달에 악재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이제 3월 달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나오면서 대형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3월 초에 지금 현재 탄핵 결론이 이제 곧 납니다. 그죠? 중반 후반까지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일정상 3월 초반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3월 초반에 변동성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떨어질 거고 떨어질 때 잘 주워 담고 체코 해외 원전 본계약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다시 급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높을 때 찍지 마세요. 높을 때 올라갔을 때 잡지 마시고요. 분명히 조정받는 시기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최근에 AI 시장에서도 워낙에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받을 때 노려봐야 된다. 천천히 선진입, 선발 때는 괜찮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비중을 태우는 시기는 3월에 탄핵 결론 나고 3월 초에 탄핵 결론 난 다음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 시기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여러분들께서 계속 설명드리지만 고가 수주가 아닌 생존을 위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건설에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겁니다. 웨스팅하우스한테 떼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가동 단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다라고 설명드렸죠. 직전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2기에 한 24조가량의 원전 수주를 하면 당장의 건설에 대한 수주의 내용에 대한 24조 규모도 크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60년 정도의 원전 운영관리 계약 요 계약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핵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20조가량이 넘는다라고 좀 이야기가 계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물론 중장기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의 뭐 기업 실적을 쭉쭉 올려주진 않습니다. 하나의 계약만으로.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의 수주가 아니죠. 여러 개의 수주죠. 여러 개의 원전을 개발하고 여러 개의 원전을 만들고 여러 개의
국가의 원전 운영 관리 계약도 체결하면 운영 관리에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사실 저는 대형 원전은 거의 미끼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형 원전 시대가 왔을 때, SMR 시대가 왔을 때 SMR 수주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밑 작업으로 적극적으로 싸게 좀 넘겨주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운영 관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전 KPS가 유망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역시나 지금 시선도 동일합니다. 한전 KPS를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총 두 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에 좀 높아서 당장에 좀 찍긴 쉽지 않고요. 한전 KPS는 비교적 좀 낮은 가격에 다른 기업보다는 좀 덜 오른 가격에 현재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 꽤 올라왔어요. 그죠? 현재 가격 보시면 요 가격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2021년도에 크게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가격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가격까지는 좀 올라왔는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거 보시면 과거 영광이죠. 2015년도 당시 가격을 대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 따라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과거 보시면 지금 현재 2015년도 당시 2015년도 당시 가격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복구해 줬거든요. 이 보시면 2015년도 기준에서 보시면 이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가격이 꽤 많이 2015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한전 KPS는 2015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제대로 주가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죠. 워낙에 많이 이제 조정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주시고 지켜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원전 관리 유지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니까 주가의 상승폭 좀 강력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적입니다만은 두 개의 기업, 하나의 기업을 더 고른다라고 한다면 한전 KPS를 골라서 두 개의 기업을 매집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뭐 오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요.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일단은 우리가 선발대는 보내놓되 우리는 직접적인 비중 매수는 3월이 좋다. 3월 너무 멀지 않았나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살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지금 당장 현금 많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현금 많이 마련해 두시고 3월에 집중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벌써 2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나 이번에 수주는 유럽, 폴란드, 글씨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폴란드, 그리고 돌발 이슈로 중동에서 좀 터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원전 수주는 저가 수주, 생존을 위한 저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나 원전 유지 관리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된다. 워낙에 뭐 두산 에어빌리티는 폭넓게 원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직접 원전 유지 보수를 적극적으로 투장으로 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인 한전 KPS가 가장 매력적인 매수 지금 현재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금 현재 한전 KPS가 좋다라고 설명했는데 도대체 어떤 가격에 사면 좋을까? 여러분께 의문이실 거예요. 어떤 가격에 사면 좋냐? 우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죠. 저는 어떤 가격까지는 빠져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중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보시면 요 음봉이 중요합니다. 12월 4일 날짜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지금 현재 계엄령 선포 그 시기죠. 그 이후로 이제 급락한 이제 시기인데요. 보이시죠? 이 가격까지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가격 부분. 가격으로 치면 대략 2만 원짜리 이하로는 떨어져 줘야 우리가 집중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지금 현재 당장의 주가가 빠질 것이고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길게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현재 정치적 악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악재가 끝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만 원 가격 라인까지는 빠져줘야 3월 달에 정말 집중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만 원 가격을 설정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정 KPS는 워낙에 기존에 많이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 KPS는 대략적으로 43,000원 라인 요 가격 라인만 잘 지켜주면은 지금 이제 쌍바닥 저점자리죠? 저점자리 부근이죠. 요 자리까지만 와주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시면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치 한정 KPS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최적의 가격 라인 이 가격 오면 진짜 눈 감고 매수를 좀 도전해 볼 만하다. 정말 이런 이야기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그냥 못 잡는 거죠. 이게 못 잡는 거죠. 여러분들 뭐 말씀드립니다.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드리는 특히나 원전 관련된 영상들에서 운이 좋게도 90% 확률로 종목을 매수 시점 제가 말하는 매수 자리가 왔을 때 매수라면 좋은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애초에 운이 좋기도 했고요. 제가 관심이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주가가 매수 타이밍을 안 주면 그냥 안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만 원 라인까지 떨어져 주면 정말 땡큐 하면서 잡으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2만 가격이 안 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는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격이 오면 정말 매력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특히나 언제? 3월 달에. 그래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료집과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전주 장전시한 포착제로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은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급등주전주 접속하셔서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하시면 100% 무료로 모든 정리 자료들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해당 자료집까지 무료로 얻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 정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